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 가난, 부자, 그리고 성공, 재테크,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소득을 먼저 떠올립니다. 얼마를 벌어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냐라고 계산을 하죠. 하지만 성공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이죠. 즉, 소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돈 많이 벌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연봉 4천만 원인데도 돈 모으는 사람이 있고 연봉 1억인데도 항상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뇌 속에서 펼쳐지는 소비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이를 실제 소비하는 패턴과 습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더 벌어라 같은 어떤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어떤 소비적 측면에서 전략을 한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비부터가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은요,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소비 습관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이거 인정을 해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접점에 좀 닿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소비의 특징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정으로 소비를 한다라는 건데요. 힘들면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고 먹고, 우울하면 기분 전환해야 한다며 소비를 하죠. 근데 이거는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돈으로 잠깐만 감정을 덮어두는 행동입니다. 잠깐 덮을 때는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돈을 쓰고, 나중에는, 다시 똑같은 이유로 소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하죠. 하지만 나중에도 똑같은 이유로 동일하게 계속 이 행동을 반복하는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상 소비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계속 반복되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노력, 그리고 소비, 다시 가난한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보상이라고 한다면요. 소비가 아니라 내 상황이 좋아져야 합니다. 이걸 착각하면 평생 돈을 못 모으죠. 사실 보상 소비는 듣기 좋으라고 지어낸 말이지 이게 계속되면 인생이 제자리 걸음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작은 돈을 매우 무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커피 4,000원, 배달 음식 2만 원, 구독료 10,000원 이런 금액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쉽게 쉽게 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근데 이게 모이면 한 달에 50만 원, 많으면 100만 원도 됩니다. 그래서 외식비, 배달 음식비 한 달에 얼마씩 쓴다, 돈 못 모은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가난한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소비들이 조용히 계속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이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이걸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벌어도 평생 똑같이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큰 지출만 놓고 보더라도 작은 지출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좀 큰 액수가 빠져나가는 거는 경각심을 갖죠. 또 수익도 큰 수익만 돈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런 큰 지출도 또 투자로 인한 큰 수익도 이런 것들을 아껴서 종잣돈을 모았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전도 우습게 알면 안 되고요. 작은 돈, 커피 몇천 원 갖고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안 되죠? 하지만 커피 몇천 원이 쌓이면 클 수도 있다라는 거. 배달 음식 한 번은 괜찮죠. 두 번도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매주 반복되고 매달, 매년 쌓이면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부자들의 소비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자는요,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비, 즉,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싸니까 사야지. 이거 진짜 저렴하다. 이 정도는 괜찮겠네. 라면서 돈을 소비하죠. 근데 부자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걸 왜 사야 할까? 이게 나한테 무엇을 남기, 남기는 걸까? 라고 계속해서 소비를 하려고 할 때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봅니다. 뭐 진부하게 듣던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자는 가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치를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뭐 100만 원짜리 교육 같은 게 있다고 쳤을 때 내 수입이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그게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비싸더라도 그 교육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내 수입, 즉 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내 능력치가 올라간다라면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작은 10만 원짜리 쇼핑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판단이 서면 부자들은 아예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배치한다는 느낌으로 소비를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부자는요, 소비할 때 기분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결정을 하죠.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소비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난한 소비는 지금 기분을 사는 거고요. 부자의 소비는 미래를 살려고 합니다. 이런 소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 명품 소비가 있을 수 있죠. 지금 그 브랜드 로고가 가져다 주는 기쁨, 남들의 시선, 자기 만족이라는 타이틀로 큰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계속 카드값만 갚느라 인생 설계가 계속 남보다 늦어지는 거죠. 저는 부자인데 명품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부자도 아닌데 부자를 따라하고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돈을 소비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시계, 옷, 그 고가의 브랜드 로고가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죠. 하지만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명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쩌면 더 명품적인 삶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젠 오늘의 주제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소비 전략을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소비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소비 기준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사소한 것부터 출발하자라는 건데 책,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은 돈을 들이더라도 분명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미래를 바꾸죠. 그렇다면 돈을 과감히 쓰라는 겁니다. 반대로 충동 쇼핑, 뭐 배달 음식이죠. 그리고 과시하는 소비 이런 거는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돈을 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 없이 쓰기 때문이죠. 소비 기준이 생기는 순간 소비가 절제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은 돈이 아니라 큰 구조를 바꾸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뭐 커피값 줄이면 돈 모인다 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정비 구조인데요. 대표적인 고정비, 월세, 보험,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죠. 즉 인생의 기본 구조이면서
꽤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출 금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에서 5만 원 줄이고 차량 유지비에서 20만 원만 줄여도 한 달에 25만 원이 절약되는 거죠. 이건 커피 50잔 줄이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커피값을 줄이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차라리 커피를 좀 먹고요. 큰 고정비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어떤 소비 절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를 지연시키는 습관을 계속 갖자라는 겁니다. 충동 소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사고 싶다라는 욕구이죠. 이걸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시간을 끼워 넣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방법은 사고 싶으면 24시간 뒤에 다시 한번 그 물건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사소한 거지만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소비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욕구는 순간이고 필요는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해보세요. 이건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습관 하나로 월 지출이 확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를 자산으로 바꾸자라는 건데요. 이건 너무 좀 진부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으로 가정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본인 소득이 월 300만 원이고 기존 소비 구조가 외식도 하고 배달도 시켜 먹고 구독도 하고 이런저런 잡비용의 충동 소비 해서 월 소비로 총 한 14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외식비 절반 줄이고 구독 모두 정리하고 충동 소비를 조금 제거하면 70만 원 정도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70만 원을 계속 투자하면 3년 뒤, 5년 뒤 진짜 꽤 큰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정말 투자라는 것이 막막하고 초보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치면요. 그냥 삼성전자만 매달 70만 원씩 5년만 사 모아도 체감액이 확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 종목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소비는 선택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내 구조적인 문제이다 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돈은 쓰는 순간 사라진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면 무조건 남길 수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사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건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에도 있고 영상에도 넘쳐나죠. 모두가 너무나 쉽고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왜 정작 우리는 잘 따라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당장 편한 걸 선택하고 지금 기분 좋아지는 걸 선택하게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아껴야지 보다는 지금 힘드니까 좀 쓰자라는 마음이 이기는 거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유는 너무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일하고 사람 관계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상태에서 절제까지 하라니까 더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는 선택이 아니라 탈출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하나는 우리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감정을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변화는 고통스럽고 소비는 편하고 재미있죠. 오늘 당장 참는 건 어렵지만 당장 쓰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이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멈춰 버리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기지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다릅니다. 자꾸 계속 더 배우는 게 아니라
아예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은 무지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내면에서 나오는 본능을 못 이겨서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처한 환경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꽤 빠른 속도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